자, 이제 앞으로 남은 수사들 좀 짚어보기 위해서 경찰, 검찰 출신 네 분 모셨습니다. 유사명, 이지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양문함 이건태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경찰, 검찰. 검찰 경찰이. 편하게 쓰느라 하면 그렇습니다. 네. 서로 좋은 말을 잘 안 하시는 검찰, 검찰. 자, 우선 도이치 재수사. 이거 고검에서 이렇게 이거 재수사해 하고 결론 나는 경우가 많지 않잖아요. 이제 지검이나 지청에서 고소나 고발 사건을 수사했을 때 네. 고검에서 이제 재기 수사 명령을 내립니다. 이 퍼센트가 10%가 안 될 겁니다. 대부분 안 되는데. 대부분 안 되죠. 그리고 10%가 안 되는 재기 수사 명령 중에서도 고검이 직접 수사하는 거. 이번 케이스 같은 경우는 더욱더 아주 이례적이죠. 이례적이고 그런데 이제 고검에서 직접 수사하는 경우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는 요건 중요하다. 예. 직접 그렇죠. 기소까지 해야 되겠구나. 예, 이런 경우는 대부분이 직접 수사를 하죠. 그래서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재기 수사는 중앙지검 사건을 내려보는 게 아니라 고검에서 직접 수사를 하기 때문에 기소를 전제로 수사를 할 겁니다. 다만 기소 시점이 언제냐가 중요하겠죠. 그거 뭐 대선 끝나고 하겠죠. 네, 기소 시점이 언제가 중요하고 이제 이건 배경에 대해서는 언론에서는 대부분의 유죄 판결을 이야기하고 있고 제가 나름대로 한번 이게 출연 제의를 받고 확인을 해봤어요. 그때 왜 이게 갑자기 재기소명이 났냐 했는데 이게 작년 한 7개월 됐지 않습니까? 항고된 지가. 근데 검찰은 이게 빼도 박도 못하는 사건이다. 증거가. 그렇죠.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다 해서 항고를 이미 결정을 했다고 그래요. 재기 수사를 결정했는데 유에서 승인이 안 돼가지고 계속 이제 홀딩 상태에 있다가 검찰에서 계속 탄핵 기각 희망의 회로도를 돌렸던 거죠. 이제 탄핵이 인용이 되고 그리고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기소하면서 약간 이제 구색을 맞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시기가 25일 날 아마 승인이 됐던 것 같아요. 여기 박세현 검사가 한다는 거 보니까 그 이 사건에 도이치 고검장이니까 서울 고검장이 전체 지휘를 하지요. 박세현 이 양반은 어때요? 잘할 사람입니까? 근데 지금은 개인적으로 잘할 수 있냐 여부를 떠나서 이 사건의 사건도 그렇지만은 지금 전체적인 역학 구조가 약간 수세를 몰리고 있지 않습니까?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그래서 김건희 씨 기소될 거다? 저는 기소되리라고 봅니다. 시점만 문제일 뿐이다. 시점이 문제일 것이다. 이제 재기수사 명령을 하면 고검에 직접 수사하는데 불기소 처분할 때 국민들한테 엄청 지탄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재기수사 명령 이후에 또 불기소할 거면 또 욕을 먹잖아요. 욕을 두 번 먹으려고 재기수사 명령 하진 않죠. 그러니까 그건 분명한 것 같아요. 기소를 목적으로 이미 기소 방침은 정해놓은 것 같고 왜 중앙지검에 내려보내지 않았느냐. 그것은 이제 이창수 검사장이 이거 불기소했다고 탄핵까지 당했는데 그 지검장 밑으로 내려보는 것은 명분상으로도 맞지 않고요. 그리고 또 기소를 목표로 하는 사건을 이창수 검사장 휘하에 내려보내면 결국 김건희 소환해야 되잖아요. 근데 김건희 소환하게 되면 명태균 등등도 다 같이 그때는 소환해야 되고 김건희 소환 조사하면 그다음 오는 수순이 구속영장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중앙지검은 이창수 검사장 체제 하에서는 김건희 소환 및 구속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입장일 거다. 그래서 고검과 서울고검 박세영 고검장이 지휘하는 고검과 이창수 검사장이 지휘하는 중앙지검은 저는 입장이 다르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박세현 쪽은 구속영장까지 갈 것이다. 아직 그건 좀 미지수입니다. 박세영 고검장이 지난번 구속 취소 석방 사태 때 그 특수본의 입장이 즉시 항고하자는 입장이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루 정도 결정이 딜레이 됐는데 특수본의 윤석열 때 말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석방 때 그 심우정 검찰총장이 즉시 항고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당시 그 내란 수사던 박세현 검사가 뭐
즉시 항고해야 된다고 주장했죠. 항의했다고 보도가 되죠. 실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제 그때 차장과 부장 검사들은 아주 강력한 입장이었던 것 같고 즉시 항고해야 된다. 근데 박세영 고검장이 이제 그 차장 부장들의 뜻을 받아서 대검에 주장했던 걸로 생각이 되는데 박세영 고검장이 그때 강력하게 버텼으면 즉시 항고 저는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버티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박세영 고검장이 이 김건희에 대해서 기소 입장이지만 기소 시점과 또 구속 의지까지 관철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그 정도 대가 센 검사는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기소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 것이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건이 무혐의를 했던 중앙지검 왔을 때 이창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보내면 의미가 없는 사건이 됩니다. 그래서 기소하는데 시점이 중요하고 결국은 시간의 문제지 김건희는 구속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러 건들이 있으니까요. 이거 한 건으로도 구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마땅하죠. 마땅하죠. 여러 건 있는데 이게 얼마나 오래된 네. 사건이고. 그래서 이것은 시간의 문제이지 어차피 구속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볼 때는 출국 금지를 지금 아는 것 같아요. 출금지. 예. 근데 사람이 급하면은 무슨 체면이 문제이겠습니까? 저 같아도 도망가고 있다 보이죠. 그 1도 200, 뭐 1도 200, 뭐 3부. 예. 근데 지금 첫 번째가 도망가라는 도망가야죠. 그래서 이거 도망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제가 행안위 엊그저께 전체 회의에서도 경찰에도 김건희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 출국금지를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김건희가 기소되고 구속되는 것은 시간의 문제다. 그런데 그 전에 증거 확보에서 압수수색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출국 금지를 먼저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경찰에 가 있는 지금 김건희 씨 사건이 뭐가 있죠? 경찰에 있는 게 목걸이 건진법 사건도 검찰이 하고 있던데. 경찰에 남부 경찰청에서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사건, 공흥지구 개발 사건이 수사 중에 있어요. 1년이 넘었습니다. 맞아. 그런데 거기에 김건희는 피의 고발은 안 돼 있으나 그 사건의 주요 참고인으로서 주요 피의자로 전환된 신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경찰청장 직대한테 그 출국금지 해야 된다. 근데 출국금지 안 돼 있더라고요. 그 경찰이 할 거 있네.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부터 안 해요, 근데. 시대 사건인데. 그러니까요. 경찰이 안 해, 지금 수사를. 파면됐기 때문에 이제 재기 수사가 검찰은 안 해요. 됐듯이 경찰이 안 해, 수사를. 검찰도 똑같고 해야죠. 경찰도 똑같은데 지금 모든 게 대통령 파면 눈치를 보고 있던 상황에서 파면이 확정되고 난 뒤에 일어난 일들이기 경찰은 때문에 지금 검찰은 경찰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수사에 다시 재시동을 걸고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검찰을 움직였는데 예. 경찰이 지금 안 움직였네 아직은 이거는. 예, 이건 조금. 1대0인데. 1대0이네. 그리고 저는 검찰이 지금 수사하는 이유가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이제 판이 바뀐 거를 안다. 그치. 여기서 눈치는 진짜 빠르잖아요. 예. 그 김건희 윤석열 수사를 제대로 하면 다음 정권의 검찰 개혁을 좀 피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실제로 혹은 우리가 진짜 필요한 조직이거든요. 그렇죠. 어. 어필하려는 거죠. 그 어필이 아닌가 네. 싶은데. 그래서 실제로 검찰은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때 적폐 수사를 열심히 했더니 검찰 개혁의 칼날이 좀 무뎌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대로 좀 하고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 저는 한동훈 도와주려는 의도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왜냐하면 이제 한동훈이 작년 10월 달 김건희 나대지 마라 대선에서. 그렇죠. 10월 작년 그렇죠. 그것도 그렇고 작년 10월에 당 대표 했었을 때 그때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수사 관련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기소를 하라는 뜻이냐라고 하니까 제가 기소라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라고 했지만 거의 기소해야 된다는 취지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박세현 검사가 한동훈 그 후보하고 뭐 절친한 얘기는 있어요. 네, 그렇죠. 집안이 뭐 그랬다고 그때 이야기했었죠. 집안이 가깝다고 뭐. 그리고 만약에 지금 이제 재수사가 결정되고 뭐 기소가 되든지 아니면 어쨌든 수사하면서 김건희가 잘못했던 것이 드러나면 여기서 이제 한동훈 할 얘기가 많지 않겠습니까? 내가 작년에 후보가 그래서 돼야지 근데. 그렇죠. 안 될 것 예. 같은데. 그런 얘기를 하고 어쨌든 뭐 한동훈에게 이익이 되는 거죠. 지금 수사를 다시 하는 거는. 경찰이 지금 그동안 막혔었는데 이게 뚫고 나가는 수사 없어요 지금? 지금 근데? 어저께 예. 이제 그 경호처에 있는 그 비와폰 서버하고 CCTV를 받기로 했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고. 그건 이제 건네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의 제출 받는 거죠. 이미 제출. 네. 그
결정적인 걸 줄까? 왜 이미 제출을 받지? 이미 제출을 하는 이유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안 되는 거예요. 들어가가지고. 경호처는 대통령실을 성역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누가 와도 경호처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선례를 안 만든단 말입니다. 압수수색을 하는 장소가 아니라는 그런 압수수색을 할 수 있다는 선례를 못 만들기 때문에. 대통령도 없는데. 예? 대통령도 없는데. 이게 지금 그런 이야기를 경호처에서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직도. 근데 압수수색을 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 다시 할 수는 없어요. 김성훈도 지금 거의 힘을 잃고 끝난 거 아니에요? 김성훈은 사표가 수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성훈 없죠. 예. 수사 중인 사람은 사표가 수리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니요 최근에 그 안경호 예. 그 경호처장 직무대리가 사표를 수리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할 수 있는 할 수 있잖아요. 할수 왜 안 있거든요. 하는 거예요? 네. 그거 이전에 그 경찰에 막 알바게 해둔 그 인사들 때문에 안 하는 거 아닙니까 혹시? 막 급하게 알바게 했잖아요. 경찰 인사들. 맞아요. 네, 네. 서울 쪽에도 알바게 하고. 지금 그런 이제 거나 경찰의 의지나 확고한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경호처에서는 대통령실을 아니면 경호처를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전례를 절대 못 만들겠다는 그거 그런 핑계 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그 역사적으로 그랬습니다. 우리 민주 정권 할 때도 다 제출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강제 수사를 들어갔어야 됐다고 이번은 생각하는데 경우가 못- 다르잖아요. 예, 경우는 못하고 분명히 있죠. 다르죠. 네. 근데 강제수사는 안 들어갈 것 같습니까? 지금 일단 이미 제출하겠다 그러니까 그거 이대영인데요. 그거 받아보고 다시 오늘- 결정을 할 것 같아요. 오늘 예. 경찰 이대영이 네. 되면. 이미 제출은요. 예.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은 별 의미가 없어요. 3대0 만듭시다. 아유. 지금. 같은 건으로 뭘 지금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요 증거를 피해자가 내놓겠습니까? 바보가 아니죠. 저는 안 공감해요, 되나요, 진짜. 공감해요. 네. 4대 0 진짜. 3대0. 일단 3대0 아유. 오늘. 근데 이 형사사법 구조상 예. 그거 불승이라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예. 확실하게 3대0 만드시려고 지금. 자, 아니 이 검찰이 잘못한 거 없어요 지금 현재는? 예, 검찰은 워낙 잘못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 기소한 거. 우리 문재인 대통령 기소를 왜 했습니까? 이건 대원님하고 저하고 뭐 할 말이 없습니다만은 특히 이제 경찰은 여러 가지 관절화된 용산 압수수색이라도 시도해서 불발이라도 됐는데 검찰은 그것조차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3대 스코어가 여유가 그래서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유감스럽고 유감스럽고. 조금 전에 우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검찰이 태도를 변환해서 이제 정권이 바뀌니까 역대 했던 것처럼 할 것이다는 많은 사람이 예상하는데 저는 검찰이 웬만했어야죠. 그러니까 웬만해야죠. 뭐가 웬만했어야지 얼굴 웬만했어야지. 바꿔갖고 영수증 청구하는데 검찰은 이미 그 정도로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한 거가 웬만했어야죠. 웬만했어야지 이것이 영수증을 청구하지 이미 그 단계는 아니고 그 검찰도 뭔가 이 윤석열이나 김건희를 수사해서 뭔가 유지를 해보겠다 이거 포기해본 것 같아요. 그것조차도. 그러니까 지금 검찰 상황은 심우정 총장이 이제 지도력을 상당 부분 상실하는 상황. 네, 같고요. 아무도 말 안 들을 것 네, 같아요 네. 이제. 그럼 뭐 어차피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 심우정 총장은 물러날 거다는 생각을 조직원들이 다 가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 그 일형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만 이제 이른바 친윤 검사로 분류되는 검사들은 어차피 신정부 들어서도 우리는 죽는다. 네. 이래도 그런- 죽고 저래도 네, 죽으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심우정, 이창수 그다음에 전주지검 검사장으로 가만히 있는 그분도 친윤으로 분류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 문재인 네, 대통령 그러니까, 기소한. 예. 이 라인들은 그 라인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창수 검사장이 전주 검사장 때 상당 부분 문재인 대통령 사건을 네. 굉장히 수사해 놨고. 적극적으로 수사를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전주지검이 기소하는 것도 전주 법원이 아니라 중앙법원에 기소를 그것도 하잖아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창수의 의사에 따라서 지금 전주검사장이 그걸 협조해서 사실상 이창수가 다 수사한 거니까 그래서 그 이창수 전주 현재 검사장 이렇게 해서 기소하기로 하고 그게 이제 심우정이 뜻이겠죠. 그 윤석열 라인의 마지막 그 정치적 기소를 문재인 대통령 기소로 하고 끝내는 겁니까? 그런 게 보입니다. 그렇게까지 하해서 자기들이 얻을 이득이 뭐가 있다고 지금 이게 보면은 대세를 바꿀 수도 없는데. 앙탈을 부린 거예요. 앙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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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이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끝나는 겁니다. 침몰하는 배인데 네. 그냥 죽을 수 없다. 마지막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최대한 활용해서 한번 앙탈해 보자는 것이죠 지금. 근데 그게 검찰 조직에는 피해가 되잖아요. 피해가 되죠. 검찰 완전 말아먹는 거죠. 그렇죠. 예. 이게 포기해본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굳이 그쪽 실리를 따져 본다면 윤석열 내란 수사가 중앙에서 재판받고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을 똑같이 중앙지법에 기소를 함으로써 너희들도 똑같지 않느냐 네. 이런 양비론 정치적 이득을 얻으려고 그게 되냐 이거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은데 노림수는 그게 어림도 없잖아요. 그렇게 머리가 나쁜가? 이제 국민들 시각에서 검찰이 판단한 게 아니라 네. 늘 자기들은 희망의 회로들을 돌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국민의 인식 수준과 너무 차이가 나고 현실을 읽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선거에 영향을 줄 리도 없고 네. 사람들로 하여금 똑같구나 생각하게 만들 리도 없고 오히려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이렇게 더 화만 나게 만든다는 걸 모르나?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것 같아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것 같아요. 전혀. 검찰이 이번에 재기수사한 거를 좀 의미를 살펴보면 그동안 막으려고 했는데 안 됐는데 대법원에서 이제 그 도이치모터스 확정 판결을 해서 대법원에서도 너가 수사 잘못했다는 압력이 있고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이 장수지검장 탄핵 재판에서 수색이 좀 수사가 미진하다는 그런 지적을 했었고 또 대통령이 파면됐고 국회에서 또 압력을 그러니까 우리나라 3부 기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모두 검사 너가 잘못하고 있다 이런 거를 버티다가 이제 대통령 파면되는 거 보고 눈치 보고 이제 이래 마지못해서 한다. 그러니까 전 국민의 비난은 물론이고 우리나라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이구동성으로 어떤 특정한 사건에 대해서 잘못했다고 하는 이런 결정을 내린 경우는 역사상 없었죠.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그 도이치모터스 재수사할 때 그 전에 김건희 봐줬었던 그 검사들에 대한 부실 수사도 같이 수사를 하나요? 그건 아니겠죠. 고검에서는 그런 수사를 안 거기서 하고요. 안 하죠. 고검의 특징이 수사 인원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재기수사 명령하고 고검이 직접 수사한다고 했을 때 기소 방침은 정해진 상태지만 뭘 확장해서 수사할 여력이 안 돼요. 그리고 고검이 이제 직접 수사하겠다고 했던 또 의미는 뭐냐가 있냐면 사실 수사가 다 되고 증거가 다 모아져 있기 때문에 추가 수사할 게 별로 없다. 정리해가지고 조금만 다듬으면 기소 가능하다. 이런 판단이 됐기 때문에 고등에서 수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때 저는 수사한 사람 다시 부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잘 모르면. 그렇죠. 예. 그죠? 근데 그 수사할 것이 없습니다. 다 공소장 나와 쓰면 있고. 됩니다. 다 네. 돼 있기 다 때문에. 돼 다 나와 있고 있고. 굳이 수사한다면은 이제 그 당시 주범들, 공범들 이 사람들 한번 진술 들어보는 정도지. 김건희 소환한다는 얘기도 있긴 하는데 이 건으로 일부러라도 소환 한번 하겠죠. 이건 소환해야죠. 소환해야 당연히 되죠. 해야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이제 수사할 필요가 있는 게 이제 그 전에는 파면 전이었고 이제 파면 이후기 때문에 1차 주포 이모 씨, 예. 2차 주포 김모 씨, 예. 그 다음에 그 이종우라고 예, 예. 블랙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인베스트먼트. 여기가 이제 2차 주가 조작의 컨트롤로 역할을 했잖아요. 이 세 명은 불러가지고 확인 한번 해야죠. 입장이 바뀌었을 수 있거든요.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죠. 이제. 예, 그래서 그분은 불러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증거는 충분히 확보된 게 제가 법사위 때도 18개 이렇게 세상에 이미 나와 있는 증거만 모아도 18개나 돼요. 그거 보면 이건 기소하지 않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공범이죠. 예, 그 정도 불러서 확인하고 김건희 불러서 조사하고 기소하면 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본인 계좌하고 그 본인의 어머니 장모 계좌에서 합계 23억의 수익이 있었다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 관련자 중에 최대 수익자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당연히 영장 대상이 되죠. 다 공범들은 다 구속됐고 예, 형도 확정이 됐죠. 다. 구속됐다가 이제 지금은 풀려난 풀려나서. 상태지만 공범하고 형평을 맞춰보면 당연히 구속 대상이죠. 이 사건은 검찰이 시기 문제지 검찰 입장에서도 기소를 하면서 불구속 기소를 못 할 겁니다. 이거 너무 모양새가 빠져요. 맞아요. 이거 자체가 봐주고 있다는 것이 돼버리니까 예,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그럴 낫죠. 거는 안 한 게 낫다.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영장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영장 청구 안 하고 이 건을 넘어간다는 영장 건 나옵니다. 나옵니까?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 다른 공범들이 다 구속됐는데. 양부장은 오늘 단호하시네 여러 가지. 그러니까요. 저는 김건희는 당연히 구속되고 기소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당시에 일부러 봐줬던 사람들에 대한 책임을 검찰? 물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3대 0이니까. 네, 3대 0이니까. 네. 물어야 검찰이 된다. 봐줬으니까. 검찰이 봐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범죄자는 항상 있어요. 그런데 검찰이든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봐줬잖아요. 그럼 김건희 그동안 봐준 검찰도 수사하자. 그렇죠. 그 사람들에 대한 수사를 해야 되고. 수사해야죠. 네.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그리고 저는 징계 요구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징계 요구. 탄핵에서 기각은 됐지만 분명히 그 결정문 안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기각이 된 게 그게 그 사람들이 일을 잘해서가 아니고 네. 수사 자료 협조가 안 돼서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탄핵을 다시 하든지 방금 말한 대로 수사를 해서 그 봐주기 수사를 한 검찰은 처벌받은. 네.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한번 정권 바뀌면은 그만두지 않을까요? 그거 계속 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개업하실 것 같은데. 정권이 바뀌면은 그 자리에 있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어렵습니다. 자기가 한 일이 있는데 예. 여러 가지로. 이게 직무유기가 되고요. 그 헌법재판소에서 이창수 탄핵이 기각된 건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검찰이 수사 기록을 헌재에 줘야 되는데 예. 수사 기록을 안 주는 바람에 예. 이게 직무유기가 되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증거가 불충분한 거죠. 그러니까 내란 사건에서는 수사 기록을 다 줬잖아요. 이창수 탄핵 사건에서는 안 준 거예요. 거기에 차이가 있는 분이지 실질적으로는 기소할 사건을 무혐의 해준 직무유기가 벌어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분들 변호사 개업하기 전에 수사하고 징계해야 된다고 지금 생각합니다. 변호사 못하게? 네. 지금 그 이렇게 예를 들어서 김건희 도이치모터스 사건이 기소가 돼버렸다. 구속 기소됐다. 그러면 이걸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은 명백히 뭔가 업무에 하자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것을 누가 수사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수사권을 발동, 특검이 생긴 발동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검찰에서 감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감찰인데 이 감찰을 대비해서 지금 알박기를 한 거 아닙니까? 법무부에서도. 네. 그래서 통상의 경우라면은 이런 중대한 사건에서 무혐의 처벌하면은 그 적절한지에 대해서 업무 감찰을 하죠. 그런데 이것도 지금 진행을 막으려고 여러 수를 알박기. 쓰고 있는데 네. 알파 오메가는 압도적 정권 교체입니다. 정권 교체도 다 해결됩니다. 이거. 그렇죠. 건진법사 건도 지금 그 검찰이 우리 수사 잘해요. 응? 우리 유용하다니까요. 이걸 보여주려는 수사 아닙니까? 건진법사 건도. 그런데 네. 아무리 건주법사 잘해서 6천만 원 다이아몬드 사건을 밝혀진다 할지라도 검찰이 지금까지 너무 엠만이 했어야지. 엠만이 했어요. 지금 아무리 잘해도 예. 새로운 정권에 영수증을 내밀 수 있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거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지금 뭐 잘한다 해가지고 계속 뭐 압수수색이든 증거 소멸되지 않게 좀 해놓고 네. 나중에 다시 이거라도 결국은 해놔야 된다고 생각하겠죠. 지금이라도 해놓고 검찰이 영수증을 풀로 쓸 수는 없어도 네. 뭐라도 쓸 수 있는 건 수사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막 하라고 열심히 해놓고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건 맞는 거죠 지금. 특검하고 그것은 검찰 개혁하고. 저는 이제 아까 이창수, 심우정 네. 이제 이 라인하고 이런 어차피 이제 자기들은 끝났고 그 밑에 있는 이제 평검사들, 우리는 갈 수 없어. 수사검사들 여기는 입장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기초적인 조사, 그러니까 김건희 뭐 소환 구속 이것은 이제 위에서 하더라도. 결정하더라도 그 전까지는 여기 평검사들이나 부장검사들은 수사하려고 할 거고 입장이 바뀌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창수 검사장이나 심우정 총장이 그걸 하지 말라고 막을 수는 없어요. 거기까지는 진도가 나갈 거고 거기까지 나간다. 결정적인 단계는 이창수 심우정 지휘 라인에서는 안 할 거다. 결정적인 거. 예. 그거는 정권 교체가 되고 나서 할 예. 테고 그 결정적인 꼭지 전까지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예. 지금 제가 김건희 특검법의 대상 사건하고 이래 봤는데 김건희 특별법에 의하면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아까 말한 이창수 지검장의 그런 직무유기 같은 것도 특검에서 다 할 수 있게 특검법 발의 안에 지금 들어 있습니다. 정권 교체되면 다 끝나겠네요. 네. 거부권 행사만 안 정권 하면. 교체되면 이 김건희에 관련해서도 한 15개의 사건에 관련돼서 김건희 씨는 헤어나올 수가 없을 거예요. 네. 또 네. 해놓은 게 많아가지고 수사권들도 많고 아마 내내 몇 년간 수사받아야 될 겁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니, 네 분은. 감사합니다. 아, 이 매치가 좋습니다. 야, 오늘은 3대0. 3대 0인가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